KBS 2010년작 추노. 정말 재밌게 봤던 시대극 중 하나로 꼽는다. 추노란 도망간 노비를 쫓던 사람을 부르는 말로 17세기 두 번의 큰 전쟁 이후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며 노비수가 급증하던 배경과 연관이 있다. 스토리 자체는 단순한 편이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그 밖에 여러 이해관계의 인물들. 사극이라고 부르는 한국 시대극은 전통적인 형식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추노처럼 현대미가 가미된 퓨전극의 형태를 보인다. 주로 이들은 의상이나 말투 혹은 소리 자체의 변주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극의 현대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고 역사적 사실에서 각색을 크게 가져가는 방식이다. 극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대적인 설정들이 대폭 가미된 퓨전극과 역사 고증을 기반으로 한 전통사극은 각자의 매력이 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서 대략적인 스토리에 대해 말하자면 이렇게 각자 도생하는 두 무리의 추노꾼들이 있고 군인에서 노비로 전락한 남자와 반대로 노비에서 양반가의 여자로 신분을 세탁한 여자가 있다. 둘 다 절절한 사연이 있는데 자세한 내막은 드라마를 보는 걸 추천하고, 간단하게 여자 언년이는 오빠와 주인 가문을 몰락시키고 신분을 사게 되었고, 남자 태아는 음모에 빠져 노비로 강등이 된다. 둘은 운명적으로 함께 도주하는 사이가 되고 대기를 포함한 여러 무리가 그들을 쫓게 된다. 태아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철웅과 그와 함께하는 천지호의 무리, 언년이의 집안 사람들과 그 반대측이 보낸 살수. 쫓고 쫓기는 가운데 액션씬이 줄을 이루고 동시에 주요 인물들 간의 과거에서부터 이어지는 복잡한 감정선들이 맞물린다. 다소 무거운 주제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오락성이 짙게 풀어가는 유쾌한 장르라서 그 시절 분위기와 생활 양식을 보며 당시의 시대상과 역설적인 현실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의상이나 소품, 대사들도 꽤나 고증이 잘 된 편이라 이 또한 보는 재미가 있고, 지금도 전통사극의 유형이 간혹 지적되곤 있지만 그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추노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면서도 각색 과정의 균형을 잘 잡은 작품이라는 생각이다. 거기에 영상미도 준수하고 삽입곡이나 전체적인 서사가 훌륭해서 보는 재미와 더불어 여운도 꽤나 남는 그런 작품이다. 특히 이 둘은 삶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문득문득 던지는 캐릭터이다. 뛰어난 추노꾼인 대길이는 집요하게 둘을 추격한다. 와중에 몇 번의 결투가 벌어지지만 결판을 짓지는 못하고 추격전은 길어지는데, 여정이 길어지며 대길의 일행은 꽤나 스케일이 큰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걸 인지한다. 앞서 말했듯 군인 출신의 태아는 조선에서 최고라고 불리던 장수였다. 정치적 모략으로 인해 노비로 전락했지만 반란을 꿈꾸며 본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큰 뜻을 도모하는 인물이다. 이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정치적 실세이자 철웅의 장인어른인 경식이 또다시 계략을 꾸미며 태아의 일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그런 경식의 사주로 태아를 쫓게 된 대길의 일행이었고, 동시에 사위 철웅까지 이 일에 투입이 된다. 언년이의 경우 혼인을 하고 도망을 하여 남편 측에서 그녀를 쫓게 되고, 그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집안 호위무사들이 그녀를 찾아 나선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부연하자면 여자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남편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하여 여자가 도망을 가게 되면 이는 남자에게는 큰 모욕이자
양 집안 간에도 앙심을 품게 될 만큼 매우 치명적인 일이다. 아무튼 둘은 여러 고비를 넘기며 여정을 이어가면서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품게 되고 나중에 둘은 결혼을 하게 된다. 작품에서 또 하나 빠져서 안 될 부분이라면 역시나 언년이와 대길이의 서사인데, 둘의 인연은 언년이가 대길이의 집에 노비로 지낼 대로 거슬러 간다. 그들은 서로 연민을 품고 있었는데 조선시대에서 양반과 노비의 혼인은 금기시되어 있어서 아슬아슬한 감정을 이어오다가 결국 이 일이 들통나게 되고, 동생 언년이를 구할 방법이 없던 오빠는 대길이의 집을 불태우고 도망을 가게 된다. 이후 그들은 신분을 사서 양반가 행세를 하며 삶을 이어간다. 드라마 후반부에 밝혀지기론 언년이의 오빠는 사실 대길이 집 노비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던 신분제의 폐해로 서자라고 불렸는데, 이들 대부분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갔다. 대길이는 집안이 붕괴되고 서민들과 어울리며 언년이를 10년 넘게 찾아다니게 되고, 언년이 역시 본인의 출신과 대길이에 대한 죄책감 또 그리움으로 당시에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떠밀려 혼인을 한다. 결국에 본인 마음의 짐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간 언년이었고, 그것이 또 다른 추격전의 시작이 된다. 그게 최종장에 앞서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인 천지호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 극중 대길이와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는 천지호는 그 마지막에 그들의 인연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잘 연출이 된다. 늘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러운 천지호는 그 죽음의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려지는데, 추격 도중 태아와 대길이는 정부에 한번 붙잡히게 된다. 고문 끝에 곧 처형으로 이어졌고, 이를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천지호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 구출 과정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 캐릭터가 가진 매력을 잘 보여주는데, 이는 영상으로 꼭 봤으면 하고, 아무튼 대길이와 도망치던 중 차디찬 겨울산에서 천지호는 눈을 감게 된다. 숨이 멎는 순간까지도 천지호는 위트를 잊지 않는다. 본인 입에 직접 엽전을 넣는 모습과 마지막 부탁에 따라 대길이가 발가락을 긁어주는 씬은 오래 회자될 만큼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 여기서 엽전을 넣는 장면은 한국의 장례 풍습으로 다소 기괴하게 연출되었지만, 통상 노잣돈이라고 부르는 저승으로 가는 여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동시에 입안에 쌀알을 넣어주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후일담으로 천지호를 연기했던 성동일 배우는 본인이 죽던 장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씬으로 꼽기도 했다. 배우 본인은 굉장히 비열한 악역으로 알고 배역을 맡았다고 하는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익살스럽고 코믹한 캐릭터로 변형되었다. 또 다른 주요 스토리로 극중 포수 출신 노비가 한 명 나오는데, 이를 필두로 한 노비 계층의 반란을 꿈꾸는 시대상도 그려지고 있다. 궁궐에서 조선 신료를 총으로 살해하는 장면은 현실과 거리가 있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며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해 추가한 씬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비 계층의 증오가 쌓이며 조선 말기에 들어서 수차례 큰 봉기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된다. 최종장으로 넘어와 극중 주요 인물들은 모두 제주도로 모이게 되고, 예전 동료였던 철웅은 태아의 움직임을 잘 알 수 있었고, 대길 역시 그의 의도를 파악해서 제주로 향한다. 여기서 아기가 한 명 나오는데, 그는 죽은 세자의 남은 혈육으로 쉽게 말해 정통성과 명분을 가진 현 정부의 위협이 되는 인물이다. 태아는 죽은 세자와 인연이 있는 인물로 그 정통성이 정이라 믿고 움직이는 자이다. 현 정부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인 그 아기를 멀리 제주도의 감시 아래 놓은 상황이었고,
그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태아와 그의 부하 한섬이다. 추격은 끝으로 달해 결국 혈전이 벌어지게 되고 부상의 여파로 고전하던 태아를 언년이의 새로운 정인을 지키려는 대기리의 모습이 그려진다. 맹렬한 저항에 적들은 모두 쓰러지고 마지막으로 철웅은 대기리와 대치하게 되는데 이 대목도 꽤나 인상적이다. 열등감과 야망으로 쉴 새 없이 달려온 철웅은 순수하고 맹목적인 광기에 가까운 의지로 자신을 내던지는 대기리의 모습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대기리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되던지게 되면서 태아의 옛 동료이자 친구로서의 정과 크게 찾아온 허탈함에 전의를 상실하고 그들을 놓아준다. 마지막 왕손을 데리고 청나라로 향하려던 태아는 지난 빚과 조선에서의 인연들을 떠올리며 조선 땅에 남기로 결심한다. 대길은 평생의 정인이었던 언년이에게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며 눈을 감는다. 굉장히 절절하고 애틋한 씬인데 본편에서 꼭 감상하길 바랐다. 많은 사람들이 대길이 역의 배우 장혁의 최고 역작으로 뽑는 이유를 느낄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럼 짧았던 리뷰를 마무리하며 첫 작품으로 추노를 소개한 것은 최근에 다시 봤던 작품이기도 하고 스토리 역시 매우 흥미롭고 서사가 잘 짜여져 있으며 한국 현대사극의 변곡점에 위치한 작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24부작이라는 분량이 최근에는 흔치 않은 형식이기도 해서 긴 호흡으로 작품을 곱씹기에도 적합하다. 그리고 리뷰에서 소개하지 못한 여러 조연들의 캐스팅도 훌륭하고 극 전반에 잘 어우러져 몰입감이 있고 지루하지 않은 작품이다.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운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며 정통과 퓨전 사이 훌륭한 밸런스를 가진 유쾌한 액션 사극 추노 추천하며 영상을 마친다.